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변을 한번 해서 맨날 그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통변을 한번 해 올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주는 이제 71세 곤명이라고 그래요. 곤명. 땅곤자를 써서 여성은 곤명이라고 남자는 건명이라고 하늘 건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사주를 이제 한번 71세 여성 사주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갑오년 정축을 무자일 이제 병진시 이렇게 태어난 사주팔자를 타고 나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연주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이걸 사주라고 그럽니다. 네 개의 기둥이다. 그래서 네 개의 기둥에다 각자 글자가 두 개씩 있어요. 그러면 8글자가 돼서 이것을 사주 이제 팔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둥이 4개 있고 글자가 8글자다.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라는 것을 왜 사주 팔자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 사주가 되고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서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주 팔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갑오년 정축 무자일 병진시 이렇게 났는데 이 정축 축월은 아주 이제 추운 동토예요. 아주 추운 달에 최고 추운 달에 이제 나는 해자축이 이제 절기로 겨울절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축에 태어났으니 엄청 옛날이면 뭐 71년도면 그때는 뭐 옷이라든지 의류 뭐 보일러라든지 이런 거가 열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엄청 추운 계절에 태어났어도 이 사주 쪽으로 보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조우가 제일 중요해요. 또 한난, 조습 이런 것들이 아주 사주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축월에 태어났는데 이 본인이 이제 여기 무토가 이제 본인에 해당되거든요. 본인의 이제 글자에 해당되는데 축월에 태어났는데 겨울생은 그냥 난로 보일러만 가지고 태어났다. 불을 가지고 있다. 태양보다 이 병화는 태양이거든요. 근데 이 정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부기는 확정적이다. 삶이 아주 따뜻하고 좋은 조건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갖추고 태어나신 분이다. 왜냐하면 겨울에 태어났는데 이 병화는 빛이거든요. 빛인데 이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열기예요. 열기. 따뜻한 열기. 그래서 겨울에 태양이 떠 있어도 겨울에 추운 이치를 알면 똑같아요. 그래서 정화는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 같은 현상, 또 보일러를 놓는 현상, 그런 현상이 이제 되어서 아주 이 정화가 아주 겨울생한테는 아주 좋은 글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엄동설 안에 이제 얼어 죽지 않고 아주 그래서 또 이 화기가 이분한테는 인성에 해당돼요. 인성에 하니까 인성으로 치면 엄마도 되고 또 기인도 되고 공부도 되고 생각도 되고 또 그 친모 영향권에서 지내는 것처럼 계모 영향권이 아니고 엄마 밑에서 사는 것 같이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이런 조건에서 사는 기운을 이제 가지고 태어나서 집안이 다복하고 또 그때 당시는
괜찮게 살았을 가능성이 크게 이제 좋은 조건은 집안이 어렸을 때 좋았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자축 합토, 또 여기는 신자진 수국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지에 이 삼자가 해자축도 되고 신자진도 되고, 그러면 해자축의 고장이 축토가 되고 신자진 고장이 이제 수국 물창고가 이렇게 진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주는 물이 이제 재성이에요. 돈이에요. 돈. 이분이 돈이에요. 이 수가. 그래서 돈이 되는데 돈 욕심도 많고, 요즘 같으면 사업에서 물장사, 술장사, 무슨 커피장사, 막 이렇게 뭐 모텔, 호텔 그런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건데요. 그런데 이 또 돈도 되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우리는 이 그 재성이 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고 본인의 건강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꽁꽁 얼어 있고 이것은 해자축 고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이라는 건 창고도 되고 돈 창고도 되고 물 창고도 되고 하지만은 묘지도 되는 거예요. 묘지도 돼서 아버지가 꽁꽁 얼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니까 옛날에는 이제 해소, 천식, 결핵 이런 폐렴 이렇게 폐암 이런 형태로 이제 돌아가시는 기운도 강하게 이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고장으로 묘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묘지에 들어가면 이제 꽁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어지면 이 집안은 이제 돈인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혼인을 했는데 이 간목이 남편에 해당돼요. 간목이 관성에서, 또 관성에는 평관이 있고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분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평관에 해당돼요. 평관은 내 것도 되고 남의 것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관은 아주 요즘으로 치면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있고 아주 멋진 여자. 또 갑이기 때문에 약간 간목은 이제 우두머리 기질이 있으니까 짜잘한 일 같은 건 안 하고 아주 허세도 있고 아주 우두머리 어디 가든지 상석에 이렇게 앉으려는 기질이 있으니까 평관은 이제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나쁜 남자도 돼요. 나쁜 남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또 수컷 냄새가 팍팍 나죠. 아주. 근데 이제 정관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조금 센스도 없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자기 일 전문직을 하는 사람들이 정관에 해당돼요. 그래서 전문직 자기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정관에 해당되는데 여기 진중에 이제 을목이 있어요. 진중의 을목이 이제 정관에는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이 무토 입장에서 넓은 땅에서 큰 나무를 키워야지 자기가 뽀대가 나거든요. 그래서 눈은 상당히 이분이 남자 보는 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조금 웬만한 사람은 양해도 젊었을 때는 양해도 안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도 이제 잘못돼서 돌아가 꽁꽁 얼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작동을 하고 또 이제 남편이 이렇게 수생목을 해서 물을 먹고 남편이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그 역시 이제 겨울에 꽁꽁 얼어 있으니까 이 분을 만나면 남편이 이제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나무라는 거가 봄, 여름 나무가 돼야지 물을 먹고 성장을 잘하는데 여기서는 꽁꽁 얼어 있는 동토, 눈보라치는 환경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수생목 이렇게 되지 않고 겨울나무에 해당돼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멈췄으면 이분은 이제 겨울에 꽁꽁 추워서 얼어서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생목,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활목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남편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땔감으로 쓰면 재밖에 남지, 이 축토, 진토로 이렇게 변해서 재로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재로 변한다면 요즘으로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 병화, 정화, 오화, 난로, 자기가 이제 조우로 살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키우는 나무로 키워내지 않고 땔감으로 사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을 만나면 남편은 생명이 짧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선생님들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주적으로 보면 이혼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분도 만약에 이 여성분을 떠나서 이 간목이 다른 환경으로 가면, 다른 환경으로 가고 분리가 된다면 또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땔감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남편 복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남편도 이 여자를 만남으로써 자기 생명이라든지 안위가 이제 염려되는 사주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자축, 합토, 신자진 이렇게 해서 전부가 수국이 돼요. 이렇게 물이 되니까 재물은 돈 욕심도 많고, 그렇지만 꽁꽁 얼어있는 눈, 얼음, 눈보라치는 환경에 놓이는 것도 돼요, 이분이. 그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자기 삶은 아주 눈보라치는 데서 사는 것 같이 파란만장하게 이렇게 사는 팔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구한 것도 이 팔자를 어떻게 타고났냐. 그리고 또 이 축진파, 또 축오 원진,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진이라든지 또 탕화살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운이 이제 원진은 이제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자기 불평 불만이 늘어나고 부정적인 생활을 이제 해서, 또 화는 여기 보면 수하고 수화 지재 이렇게 화하고 수하고 서로 물하고 불하고는 이렇게 극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돈 버는 방식 이런 걸로 늘 부딪히는 거가 돼서, 자기는 생각은 이 발산하려는 기질을 남한테는 지기 싫어하는 거, 뽀대나게 살고 막 이런 거 가식적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실제 엄동사란에 이렇게 있으니 그것도 마땅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진토가, 이분한테는 진토가 관대에 해당돼요. 관대는 어떤 복장을 입는 거예요. 옷욕심이 많이 있고 어떤 전문 복장을, 가운을 입고 이렇게 지내는 형태도 돼요, 이 관대라는 거가. 그래서 옷욕심이라든지 옷을 잘 입고 깨끗하게 입고, 또 의사 선생님, 뭐 스님,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옷을 입어주잖아요. 또 어떤 전문 복장, 뭐 이분은 이제 전문 복장보다 이제 이 자수가, 여기 보면 자수가 쥐, 제비, 박쥐 이렇게 36군수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자수는 제가 쥐띠 36군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자씨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쪽 저쪽.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쪽 저쪽 이렇게. 그러니까 눈치도 보고 또 이 자수는 음적인 기운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늘 음적인 기운을 써서 그 음적인 그런 기운에 그런 환경에 놓인다.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간목은 편관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을목은 정관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여기 그 간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은 간목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 편관은 그냥 정관이 우리 사주에서는 정제 또 정관 이런 거가 다 정인 이런 거가 다 내 거거든요. 나한테 이로운 거거든요. 편자가 들어가면 편제가 들어간다든지 편관이 들어간다든지 편인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분은 편관에 작용하니까 남자 보는 눈이 상당히 약하다. 이분은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냥 호대 멀쩡하고 그냥 이 간목이라는 것은 허세에 부리는 거거든요. 어떤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허세에 잔뜩 들어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 추정하니 좀 실속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좌우지간 을목이 여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연하 남자를 수없이 이제 이분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을목을. 그런데 이분은 무토는 넓은 땅이에요. 근데 을목이 큰 나무를 자기는 키우고 그 작은 나무를 큰 나무로 키울 것 같지만은 그렇게 키워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넓은 땅에 큰 나무를 심어서 아주 그 나무가 조경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아주 좋게 보여야 되는데 을목은 뭐 보이지도 않는 크로바 같은 거 뭐 저기 그 뭐 작은 꽃 같은 거 이런 거니까 양이 안 차죠. 그러니까 수없이 이제 연하 남자를 만나고 반복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남자도 붙어 있지 못하고 또 이 여성 입장에서도 그 남자가 양에 안 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정축이 이제 백호살에 해당돼요. 백호살하다 여기가 다 정축에가 아까 정화가 날로 보일러 아주 좋은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축에가 이제 좋은 거가 다 들어있어요. 백호지만은 백호살은 아주 강한 형권을 잡는 거 자기 강한 그러니까 이분이 자존심이 말도 못하게 있는 분인 거예요. 자존심 누가 이래라 저래라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천을기인에도 해당되고 이 축도가 또 반한살에도 해당이 돼요. 반한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그 다음에 관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복장을 잘 입어주고 반한살이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신분의 자리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말안장으로 이제 신분의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한살을 들 건데 백호는 이제 그 고서에는 이제 백호살은 혈광사 그러니까 약간 수술도 해볼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반한살 천을기인 아주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가 천살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가 올지가 이제 그 저희 사주는 금묘하실로는 가정이거든요. 집이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좋은 직장을 갔어도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거기에 머무르면 그 직장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장사라든지 또 그 자기가 종업원으로 가 있든 어쨌든 거기는 망하게 된다. 잘못되게 된다. 이런 사주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박복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재물은 건강도 이제 이
해자초, 신자진, 이 수국이 이제 우리 인체로는 피거든요, 피. 또 오행으로는 콩팥, 또 여성으로는 이제 생식기, 이런 거에 해당되는데 다 꽁꽁 얼어 있으니까 남보다 이제 같이 부부가 생활을 해도 부부 생활도 작고 이렇게 생식기 활용하는 일도 작을 수도 있고, 부부 관계가 작게, 그러니까 작게 이제 하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다시피 하고, 또 피, 콩팥, 당뇨, 이 수는 이제 콩팥도 해당되고, 우리가 콩팥이 이제 당뇨, 피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아주 간간하게 식생활을 해주면 좋다. 이 병화가 이제 소금물을 바닷물을 졸여 가지고 만든 거가 소금이거든요, 이 한여름에. 그래서 소금에는 따뜻한 열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상당히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 중에서 조금 음식을 간간하게 드리고 먹고 추운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주 기본 격국에서 보면 이 사주 이제 격국을 보면 구진 득이격이라고도 하고 세덕 부살격이라고도 하고 오행 구족격이라고도 이것을 나열을 하는데요, 격국에서는. 그런데 목화로 이제 겨울생이니까 목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이제 기존 고서에는 겨울에는 난로 보일러 따뜻한 기운이 된다고 하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이제 이분 대운에서 37세에 이제 신사가 오거든요. 신사 대운에 놓이는데 오히려 이 신사 대운에 와서 그렇게 발복하지 못했어요. 가정은 풍지박살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남편은 죽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이 간목이 잘 써야 되는데, 간목을 생목으로 써야 되는데 활목으로 썼기, 땔감으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땔감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더워지고, 원래는 수가 이 불을 이기는 건데, 오히려 수를, 재물을 말려버리는 것도 된다. 그래서 상당히 기존 이론하고도 또 부딪히는, 상충되는 여러 가지 격국의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상, 형상 이런 것을 잘 보고, 또 물론 격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또 특히 이 사주 감명하는 데는 계절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어떤 계절에 농사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발화가 되고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여성으로서는 기구한 삶을 사는 사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7세부터는 이분이 이제 연세가 71세인데, 연세가 많이 먹었는데, 이분은 이제 또 목대운이 왔거든요. 그래서 목은 이제 똑같은 목이어도 이제 젊었을 때는 남편이 되지만은 나이가 먹어서는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허드렛 일을 계속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운이고, 또 목은 생명체거든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 그래서 요양보호사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는 이제 자기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감명을 이 풀이를 하려면 한 2시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또 다음에 자주
통변을 이제 해보고, 지금 이 통변은 기초가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주적으로 이제 여성의 71세 여성 사주를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요양보호사 같은 일을 꾸준히 하신다든지, 건물 관리, 건물 청소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하시면 오히려 운동도 되고, 또 직업, 일하는 운은 잘 있거든요. 대신 이분이 몸은 상당히 지금도 그래도 건강 그렇게 나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서 그렇게 건물 관리라든지 요양보호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